12월 9일 늦은 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 흐름을 다시 한번 체킹해 보는데요. 약간 다른 애들보다 상승폭이 더디면 소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약간 뭐 좀 멘탈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걔네만 달릴까요? 아닙니다. 그 파동은 다른 쪽으로 분명히 옵니다. 이미 과거 백데이터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뭐다? 이 상승장이 얼마나 랠리가 지속되는지, 그 구간 안에 과연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펀더멘탈이 튼튼한 코인에 투자를 했는지, 그게 결정하는 겁니다. 즉 먼저 달려가느냐 또는 조금 늦게 달려가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 결국 본인이 투자한 대상이 굉장히 뛰어난 코인이라고 한다면 수급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일주일 동안 부진하죠. 특히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얘가 달려나갈 겁니다. 반드시 얘 또한 폭등에 나옵니다. 수급은 얘 쪽으로 또 올 수밖에 없고요. XRP 11.13, 얘도 슬금슬금 올라갔지만 어느 한순간에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장에 대한 키 맞추기가 진행되겠죠. 먼저 시장에 수급이 쏠렸던 걸 좀 살펴볼게요. 지금은 에이다 일주일 동안 무려 60%가 넘는 상승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발란체가 51%, 폴카닷이 35% 상승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 얘네만 지금 가고 있으니까 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의 눈은 얘네 쪽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어. 얘네가 쌀 때 좀 담아놓을 걸. 그쵸? 요걸 부분적으로 담았다면 이 파괴력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과거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그동안 못 갔던 애들을 더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월봉 차트예요. 지금은 이 가격대 양봉이 꽉 차고 있죠. 과연 얘가 어느 정도의 랠리를 펼칠 수 있을까요? 근거 자료는 이때 기준이겠죠. 이때도 기준 삼을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상승장 랠리가 진행될 수가 있다. 그 파급은 꽤나 셀 것이다. 거대한 버블이 형성될 수가 있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참조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서 보시면 비트코인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8개월 2020년 10월 달입니다. 10월, 11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7개월에서 8개월 동안의 상승이 있었죠. 그쵸? 상승이 한번 나오고 꺼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칩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고요. 자, 흐름은 대략 2020년 10월, 9월 달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길게는 2020년 7월부터. 자, 그럼 이더리움을 한번 월봉 기준으로 볼까요? 똑같은 흐름입니다. 쭉 한번 상승을 치고 꺾였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치죠. 비트코인과 똑같은 흐름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네가 현재까지는 대장 섹터에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XRP가 이 위로 저는 치고 갈 거라 확신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2020년 10월 달이죠. 10월 달 거의 비슷한 시기에 양봉을 치기 시작합니다. 9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개월의 상승 구간을 보이고 다시 한번 꺾였다가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고점을 찔끔 갱신했죠. 자, 그럼 다른 애들 또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죠. 지금 에이다가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플랫폼에 그런 펀더멘탈이 튼튼한 코인으로서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코인으로서 자, 보겠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7개월에서 8개월 랠리를 펼칩니다. 똑같은 흐름이에요. 그쵸? 물량 소화하고 갑니다. 그쵸? 똑같은 흐름에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그쵸? 자, 그 다음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얘는 조금 다른 흐름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2021년 1월, 2월, 3월 얘는 대략 한 4개월에서 5개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의 강력한 상승장을 보였습니다. 그쵸? 자, 시기는 거의 큰 차이 없어요. 자, 그리고 폴카닷입니다.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죠? 상승, 요 흐름을 보입니다. 동일하게.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디센트럴랜드 마나입니다. 얘는 상승장을 먼저 보였다가 후타에서 더 크게 메타의 바람을 불고 더 크게 상승에 나왔었던 부분이었죠. 자, 그리고 네오입니다. 얘도 상승이 한번 크게 나왔었다.
지금 상승장은 이거를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터지게 되면. 자, 그리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현재 상황이 좀 감이 오시겠죠. 제가 이거를 보여드렸던 이유. 먼저 출발하는 것 같지만 다른 애들 따라잡습니다. 이미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얘네가 주목을 받지만 그 에너지의 파동은 다른 섹터 애들로, 못 갔던 애들로 파동이 옮겨지면서 결국 키 맞추기가 진행될 겁니다. 핵심은 뭐다? 첫 번째, 펀더멘탈이 튼튼한 코인에 투자를 했느냐. 두 번째, 장세를 예측할 수 있느냐. 이 랠리가 얼마 동안 길어질 수 있느냐. 그냥 상승 나오면 일반 인플루언서처럼 폭등합니다. 떨어지면 폭락합니다. 상승하다가 또 폭락 나오면 매도해야 됩니다. 이러면 바로 호구겠죠? 아니면 진짜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인플루언서는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겠죠? 그쵸? 본인 또한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깊이가 없기 때문에, 즉 내공이 없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때를 참조해 볼 수가 있겠다. 더불어 2006년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코로나 팬데믹 때 제로금리와 함께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대략 한 8,200만 원을 찍습니다. 그쵸? 대한민국 코스피도 동학 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코스피 3,000을 찍었어요. 그쵸? 역사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로빈후드 운동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자산의 붐이 불었었죠. 이것 또한 참고할 뿐이고요. 중요한 건 2004년, 5년, 6년 미국의 긴축 랠리와 함께 증시가 같이 한번 상승했었고요. 부동산도 랠리를 보였습니다. 다만 2006년 6월 금리 동결 구간에 들어갔었죠. 7월에 나스닥이 바닥을 찍고 8월부터 돌아나가기 시작해서 2007년 10월까지 1년이 넘는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와 함께 경제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리만 브러더스 사태,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는 경제가 폭망하게 되죠. 그리고 제로금리와 함께 세 차례 양적 완화에 의한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블록체인인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세 차례 양적 완화 2011년도 유럽발 재정위기 2012년 그리고 인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쳐나가죠. 2015년 14년 긴축발 리스크가 한번 크게 흔들리고요. 2015년 16년도에 영국발 브렉시트 이게 다 예정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17년도에 드디어 경제 성장률과 함께 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인해서 단계적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금리 고점권과 함께 빠그러지죠. 그게 바로 언제냐? 자, 보시면 비트코인 기준으로 바로 이때입니다. 엄청난 2600, 700을 찍고 연준에 다시 한번 금리 긴축으로 인해서 박살이 나게 되죠. 그쵸? 다시 한번 랠리가 나왔다가 꺾였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 꺾였다가 무제한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로 폭등해 나왔던 부분. 다시 한번. 그럼 다음은 뭐냐고요?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흐름을 예측해 보았잖아.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리 인하는 결코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금리 인하고 하면 10명 중에 7명은 8명은 좋은 거야. 모든 미디어가 또 예스를 외치겠죠. 코인이 폭등을 보이고 있을 테니까. 그 상태에서 금리 인하 또 개인들은 달려들 겁니다. 이때는 차익 실현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렸던 의미가 있습니다. 랠리가 짧지 않은 구간 동안 이어질 확률이 높다. 아시겠죠? 그리고 출발 선상에 섰다면 다른 애가 먼저 나가고 있지만 결국 펀더멘탈이 뛰어난 애들은 걔도 가치를 반영해서 폭등이 나왔었다. 자기 자리를 사수하고 지켜라. 수급은 번갈아 가면서 돌아간다. 한 놈에게만 쏠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고로 가치에 투자했다면 흔들거리지 마시고 동행하시고요. 그리고 XRP 대장이죠. 얘 월봉입니다. 보이시죠? 얘는 올라가려다 소상으로 눌러놨죠. 그리고 쭉 밀려 있어요. 이게 월봉인데요. 일봉 기준으로는 하나씩 타고 올라가고 있죠. 얘는 의도적으로 눌려왔기 때문에 자, 일봉인데요. 쭉쭉쭉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직전인데요. 매물대를 터치하겠죠. 어느 한순간에 얘는 폭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의도적으로 눌러왔기 때문에. 다음 문명의 대장입니다. 오늘 이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대만 중앙은행
도매형, 자, 거액결제용 CBDC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대만 중앙은행이 도매용 CBDC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이에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앙은행은 CBDC 도입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과 학계의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다. 대만은 2020년 CBDC 연구를 시작했다. 소매형 CBDC의 경우 소비자 및 5개 상업은행과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해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 대만은 반도체 국가이죠. 그쵸? 전 세계에 일단 대만이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의 비중이 있어요. 그리고 금권의 대만 넘버원의 금권은 어디냐? 바로 푸본뱅크입니다. 자, 푸본뱅크는 리플과 부동산 토크나 파일럿의 홍콩 CBDC를 사용한다. 리플은 푸본뱅크와 제휴하여서 홍콩 주민들에게 홍콩 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대만의 CBDC, 대만 최대 금권, 푸본뱅크, 그리고 리플. 다시 한번 여기서 홍콩 CBDC 플랫폼. 여기에 바로 리플, 그 다음 푸본뱅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만 최대 금권입니다. 이게 홍콩을 기준에서 대표하고 있는데요. 여기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전 세계를 대표한다 봐도 무방할 겁니다. 핀테크 업체 중에서는 리플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고요. 중국의 5대 국유은행과 알리파이낸셜, 즉 알리바바가 참여하고 있어요. 세계 최대 전산화 거래 및 알리바바가 참여한다. 중국의 5대 국유은행, 대만 최대 금권, 리플, 기자계 데보리언트,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 리플의 직접적인 투자사이죠. 최근 들어서는 스탠다드 차타드의 자회사인 조디아를 통해서 또한 메타코와 연결되고 있죠. 조디아에는 스탠다드 차타드와 SBI가 공동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더불어 얘는 다시 한번 메타코와 연결된다. 즉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비자와 마스터카드,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회사, 이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리플이 왜 공존하고 있는지, 비단 홍콩을 통해서 CBDC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 왜 리플이 들어가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현재 월봉 기준으로 가격을 이렇게 눌러놓고 있는지. 한번 터지게 되면 2017년도에 대폭발이 있었죠. 한번 폭발하게 되면 갈 수 없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합류할 수가 없겠지요. 이미 하다가 놓쳐버릴 겁니다. 기차는 떠나고 없겠죠. 1,000원 미만에서는 1달러 미만, 1,000원 미만에서는 공짜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더 쌀 때, 이때가 더 좋았겠죠. 그런데 이때는 참 매집하기가 싫어. 지지부진하거든. 근데 이때가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이걸 비트코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볼게요. 비트코인 기준으로도 이때 참 매집하기 좋았었죠. 그쵸? 이때도 참 좋은 구간입니다. 좀 한 단계 올라갔죠? 어쩔 수 없어. 시기가 늦었으니까. 이때는 개미 무덤 구간. 바로 FTX와 디지털 커런시 그룹까지 흔들었던 사태. 이때가 개미 무덤이었어요. 세상 망한다 그럴 때. 이미 그 시기는 지났습니다. 지금 매집하는 거는 평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아직까지 랠리 초반 부분에 있기 때문에 매집해도 되는 구간입니다. 이제 평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은 참고해야 되고요. 오늘 방송의 핵심은 다시 한번 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다? 그림이 들어왔죠? 먼저 가는 것 같지만 키 맞추기가 진행되면서 여기 상승이 나오면 또 자금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폭등 장세가 유지될 거예요. 이렇게 상승 추세가, 랠리가 지속되는 국면에 있다. 개인 투자자는 그다지 아직 많은 참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방송 또한 상당히 맥이 있는 이야기예요. 결국 상승장의 랠리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느냐, 기간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느냐, 요거를 매크로 환경을, 전 세계 경제 환경을, 자산시장 환경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또 매크로를 읽어낼 수가 있겠지요. 자, 오늘 늦은 밤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